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각 과학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식과 기권, 기권 같이 문제 풀면서 우리 시험 대비 공부하도록 하죠.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다운됐는데, 감기 때문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참,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로 가보죠. 그림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네, 지금 수소의 모습과 산소, 수증기의 즉 모형이 보여지죠. 수소는 이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즉 같은 그러니까 기체가 반응할 때 그 법칙이 있는데 즉 부피비가 질량비 아닙니다.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부피비는 즉 분자수 비를 나타냅니다. 분자수 비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문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상자 요 상자 하나가 즉 하나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피에는 즉 수소가 지금 안에 보이는데 여기 지금 수소가 아이고 다른 걸 눌렀네요. 수소가 보이죠? 즉 수소 분자 한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소 입자가 두 개 있는데 입자 두 개가 하나로 뭉쳐서 한 개의 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상자처럼 보이는 이 부피 안에 수소 분자 하나 있고요. 옆에 보시면 옆에 지금 산소도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가진 부피 안에 산소가 지금 조금 수소보다 크죠. 산소도 즉 두 개가 원자 두 개가 뭉쳐서 하나의 산소의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울 텐데요. 즉 같은 기체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즉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인즉 이 분자 그러니까 이 상자처럼 생긴 이 부피 안에 즉 수소가 만약에 다른 색으로 해보죠. 수소가 이거 지금 하나라고 했는데 100개가 있으면 이 산소도 같은 부피 안에 크기는 다르지만 100개의 분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옆에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로도 볼까요? 수증기도 똑같은 요런 부피 안에 지금 수증기, 즉 물이죠. 물이 상태가 기체 상태일 때 우리는 수증기라고 하죠. 즉 이렇게 수증기 산소 하나에 옆에 지금 수소 두 개가 붙은 H2O죠. 이렇게 H2O 분자가 즉 얘도 똑같이 각각 100개면은 각각 100개면 수증기도 같은 분자에는 100개가 있다는 그런 반응을 우리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칙이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면 12번 볼까요? 12번 위 반응에서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비를 물어봤습니다. 수소 대 산소의 수증기의 부피비는 이 상자 개수를 세면은 쉽거든요. 같은 부피를 갖고 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상자 하나, 네, 자꾸만 아래를 누르나 봐요. 네, 산소가 하나 있고 수증기가 2개 있어서 2대 1대 2가 되죠. 2대 1대 2. 그래서 정답은 이것이 아니죠. 정답은 2대 1대 2 찾으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이때 조금 더 첨가하자면 즉 분자수비도 한 상자에 지금 100개라고 하면은 수소는 100개 또 여기도 요 상자도 있으니까 즉 수소 200개가 되고요. 200개. 산소는 한 상자니까 즉 100개가 되고 그리고 수증기도 박스가 2개니까 200이 돼서 즉 간단한 정수비로 하면은 똑같이 여기도 2대 1대 2, 즉 부피비하고 분자수의 비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기체 반응의 법칙이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화학 반응식이 자꾸만 번쩍번쩍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다시 네, 지금 화학 반응식이 3개 지금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이 잠시만요. 감기 때문에 좀 콧물도 나오고 네, 콧물도 나오고 제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았는데 네, 다시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이 일정하다. 즉 그 질량이란 우리가 반응 전과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간에 즉 반응을 해서 새로운 생성 물질이 만들어졌어도 처음 질량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 이유는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가 구조만 달리할 뿐, 배열만 달리할 뿐, 즉 그대로 가져가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었는데 이때도 즉 어떤 물질을 새로운 화학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질 때, 즉 물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즉 H2O라는 이렇게 일정하게 즉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량비도 일정하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기체에서만 볼 수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기체 반응에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분자수의 비, 즉 분자수의 비, 부피비가 일정한 것이지 질량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3가지는 모두 그러니까 기체가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 3가지가 모두 다 성립한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13번으로 갈까요? 13번 내려가서 네, 13번 읽어보죠. 13. 수소 기체 100ml와 산소 기체 100ml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먼저 문제가 2개 있죠. 수증기의 부피와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지금 밀리리터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밀리리터는 부피의 단위죠. 즉 수소 100ml, 산소 100ml를 했는데 지금 방금 위에서 우리가 기체 반응할 때 즉 여기에 부피비는 수소 대 수소, 수소 대 산소, 그리고 수증기가 얼마로 나왔다? 2대 1대 2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수소 100을 갖고 왔을 때 100을 갖고 왔을 때 산소는 그거의 2대 1이니까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50이 필요하고 수증기는 똑같이 2의 100이니까 여기도 2의 100, 100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즉 이렇게 반응 법칙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럼 수소기체에 100을 갖고 왔다고 했으니까 100을 여기다가 똑같이 100을 집어넣으면 산소가 100ml 있어도 우리는 50만 사용되죠. 즉 산소가 얼만큼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0에서 50을 빼니까 50ml는 남습니다. 그래서 50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 일단 가수증기의 부피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수증기는 똑같이 100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문제에서 수증기 100이 만들어지는 것을 찾고 그래서 가는 문제 풀었습니다. 나를 보면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 남는 것은 산소가 남겠죠. 산소가 남고 얼마가 남는다? 50ml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50ml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래도 문제 풀어볼까요? 내려가서 네. 또 보죠. 14번인데 먼저 위에 그래프는 산화 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산소와 구리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에 답하시오. 즉 우리가 산화구리라고 하죠. 산화구리. 즉 구리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드는데 이때도 일정하게 반응하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인데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면은 즉 구리가 쌓였을 때 그리고 구리가 8 12, 16,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관계를 우리가 X축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산소를 가볼까요? 구리가 쌓였을 때 산소는 1g, 그 다음에 2배가 됐을 때 산소도 2배, 2g, 3g, 4g, 5g이 돼서 즉 이렇게 비례 그래프 이렇게 짝대기가 쭉 올라간다는 이 비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죠. 문제를 보면 14번 20g의 구리가 모두 연소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을 구하면 산화구리라고 했습니다. 산소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고 생성물질 산화구리를 만들 때 그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쓰면은 구리 대 산소 그리고 산화구리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의 질량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산화구리를 구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 구리가 쌓였을 때 제 간단한 정수비를 대입하면 쉽겠죠. 그래서 쌓였을 때 그리고 산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1g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질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도 산소와 구리를 더한 값, 그 더한 값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구리
25g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례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문제에서 지금 구리가 20g이라고 했죠. 구리가 20g이라고 했으니까 20을 여기 집어넣으면 4g에서 20, 5배가 커진 거죠. 그럼 산소도 5가 될 것이고요. 4대 1대 5니까 그래서 산화구리는 이것을 합친 거 그래서 25g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5번 25g. 이때 문제에서 산수를 물어보는 건지 구리를 물어보는 건지 또는 산화구리를 물어보는 건지 여기 문제에서 약간 응용해서 산소가 아니라 산화구리의 질량이다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산화구리에서 구리를 빼서 산소의 질량을 알아보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또 올라가서 15번으로 가볼까요? 15번. 네, 15번. 그래서 산소와 구리의 질량비를 구하면 했습니다. 질량은 아까 그 그래프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구리가 4였을 때 산소가 1, 구리가 만약에 8로 올라가면은 산소는 2, 2배가 돼서 간단한 정수비 그게 비례죠. 그게 질량비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어쨌든 1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산소가 먼저 나오면 산소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구리가 먼저 나오면 구리 먼저 그 비례를 찾으면 됩니다. 산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대 4를 찾아야 되겠죠. 4대 1이 아니라. 그래서 1대 4를 찾으면 정답은 1대 4, 4번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학 반응식 세 가지를 좀 공부했는데 화학이 조금 많이 어렵죠. 예, 화학하고 뭐 물리 뭐 그쪽이 조금 어려운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 선생님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영상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면서 공부하도록 해보세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우리 기권에 대해서 그럼 기권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16번 좀 올려서 16번 가보죠. 네, 16번 읽어볼까요?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으란 얘기죠. 일단 우리가 이 지금 층상 구조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하죠. A는 우리가 가장 가장 아래쪽에 즉 약 10km, 11km 정도까지 상층 올라갈 때 그 높이까지를 우리 여기를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대륙권이 되고요. 말 그대로 즉 대류가 뭐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계속 즉 따뜻한 열을 가지고 즉 차가운 쪽으로 돌고 도는 그래서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것은 내려가려고 하니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그렇게 즉 불안전한 층이 대륙권입니다. 그 다음에 B는 그 위에 있는 성층권이죠. 성층권에는 즉 오존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에서 강한 자외선이 있는데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있다는 그 건이 즉 성층권이고요. 성층권은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온도가 대륙권에서는 내려갔다가 다시 성층권에서는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C가 중간권인데 중간권에선 다시 이 색이 아니죠. 다시 성층권에서는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이제 열권 마지막 가장 위쪽에 이제 외권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가장 외쪽에 있다 그래서 외권이 됩니다. 이렇게 즉 M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W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 요런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아까 오존층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내려가고 열권으로 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문제도 좀 간혹 출제되니까 요런 모양도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오존층이 없다면 성층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이것은 지울까요? 그리고 성층권, 다음에 아까 중간권이라고 했죠. 이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중간권이고 마지막이 열권이 즉 우리 지구계에서 외권과 만나는 가장 바깥에 열권입니다. 아까 제가 외권은 그 우리 지구계에서 외부, 즉 우주에 속한 것이 외권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틀린 것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1번, C층에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C층이 지금 중간권이죠. 지금 1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대륙권은 아까 대류현상이 있으니까 대륙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륙권에는 즉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란 즉 눈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이런 거죠. 이렇게 기상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 그거하고 이제 조금 비교해서 봤을 때 중간 지금 C층을 얘기하죠. 중간권은 똑같이 대류 현상은 있습니다. 즉 대류 현상은 있으나 지금 말한 1번에서 나온 기상 현상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기상 현상이 없는 이유는 방금 말한 수증기는 대륙권에 있고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중간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하죠. 2번 A층에서는 대류현상이 나타난다. 그쵸? A층, 즉 대륙권에서는 대류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요. 3번 D층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즉 열권을 얘기하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열권은 거의 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낮과 밤에 즉 가려줄 것이 공기가 즉 공기의 밀도가 거의 대륙권에 집약해 있고 위로 갈수록 무엇이 약해지기 때문에 즉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열권은 즉 공기가 별로 없어서 즉 막아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4번 높이에 따른 기운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지금 X축하고 Y축을 확인하면 되는데 X축이 지금 온도죠. Y축은 높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높이에 따른 기운 분포, 높이에 따른 기운 분포로 내려갔다,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비층에서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것이 오존층이라고 했습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딱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7번 갈까요? 17번. 네, 잠시만. 감기가. 네. 17번을 풀어보죠. 17번. 그림의 기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네, 설명은 네, 생략하고 문제를 풀죠. 문제. 옳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D층은 외권으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금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그 이름하고 똑같이 나와 있네요. 외권이 아니라 열권입니다. 외권은 이제 지구계에서 외부 그러니까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 그것이 외권이고 여기에서 기권의 구조에서는 네, 열권이라고 얘기하죠. 열권. 그래서 틀렸다는 거.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도 자꾸만 뭐가 반짝반짝인데 예, 배터리가 없나 봐요. 네, 빨리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2번 D층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예, 이것은 맞죠. D층은 자, 아까 설명했듯이 가장 외부에 있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2번이 맞았고요. 3번 C층은 중간권으로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것은 가장 외부에 있어야 됩니다. 10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C래 3번도 틀렸고요. 네, 4번 C층은 중간권으로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B죠. 성층권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아이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네, 5번. A층은 대륙권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대륙권 이름은 맞는데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네, 대륙권이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앞에 지금 기권의 앞부분만 조금 나갔는데 이것이 뒤로 가면은 이제 습도 같은 게 나오면서 좀 계산 문제가 나와서 약간 어려워지니까 이 다음 문제도 같이 풀면서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해요. 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했는데
네, 그래도 잘 따라와 줬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그럼 이 다음 거는 네, 곧바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이해 보도록 하면서 공부해 봐요.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